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우리 본문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제자님도 있겠죠. 뭐 쭉 들어온 제자님도 있겠지만, 선생님 이제 강의는 이렇게 파트별로 찍어놨고,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 역시 선생님이 따로 또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만 하더라도 더 비교급 구문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지거나 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포마, 더 비교급 이렇게 검색해서, 알겠죠? 아니, 분사구문을 모르겠다. 포마, 분사구문, 포마,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강의를 꼭 수강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되고요. 결국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그냥 나 이거 알아 정도가 아니라 나 이거 해석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스님이 강의한 정도로 여러분이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진짜 힘을 내서 첫 번째 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thrive on stress. 그래서 이번 단어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thrive on이란 표현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thrive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뭔가 번영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인데, thrive on 하게 되면 이게 enjoy의 뜻이죠. 뭔가를 즐기다. 특히 어떤 뉘앙스냐면,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걸 즐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게 thrive on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hrive on stress. 스트레스를 즐겨라.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Not all people. 자, 모든 사람이 뭐뭐한 건 아닙니다. 자, 첫 문장부터 문법적인 게 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 제자님들 우리말에도 존재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어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부정어구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과 붙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all이라거나 뭐 every라거나 뭐 both라거나 정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구가 이런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부정어구가 붙게 되면 우리말로도 그렇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always도 많이 쓰니까 여기다 always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all이나 every는 뜻은 비슷하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both 둘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럼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always 이제 부정어구 붙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럼 다시 Not all people. 자, 모든 사람이 shy away from stress. 이제 shy away는 뭔가 이제 뭐 shy가 이제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인데 shy away 그래서 뭐 싫어서 부끄러워서든지 뭔가 벗어나다, 피하다, avoid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걸 전체 부정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모두가 싫어한다. 모두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요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 그 느낌. 알겠죠? 항상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둘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요렇게요. 알겠죠? 그럼 자, 다시. 항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in fact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some은 이제 some people의 줄임이죠. 어떤 사람은 welcome it, 그걸 환영하기까지입니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는 건 아니고요. 벗어나려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welcome, 환영한다 이런 거고요. 이번 단원에서 본문 이제 중반부부터 넘어가면 이렇게 지칭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나올 때마다 좀 하나씩 조심합시다. 이때 이은 그냥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시 스트레스를 지칭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닌 경우들이 몇 가지, 한 4-5가지 정도 나와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티즈빌 이 독자님들은 어떤가요? Do you feel like? 자,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feel like 다음에 자, 이번 단원의 핵심 표현 The more intense a situation is, the better. 이 초반부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서술형 내기 딱 좋고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잘 모르겠으면 포마, 더, 비교급 구문이라고 검색하시면 쌤이 이제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보시고 일단 기본 원칙은 이거죠. 더 비교급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 더 비교급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비교급 하면 할수록 주어 동사가 더욱더 더 비교급하다라는 정도가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조심할 거. 이 더 비교급이 여기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목적어도 달고 앞으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the more intense 하고 형용사가 앞으로 원래 여기 is 뒤에 있었던 그죠? is intense인데 그게 the more과 함께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자. 이해됐죠?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갑자기 the better 하고 갑자기 주어 동사 어디 갔나요? 네, 이 주어 동사가 it is와 같이 말 안 해도 뻔히 아는 상황일 때는
통째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까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영작을 하거나 어순배열을 할 때 당하지 않게 돼요. 시험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상황이 the more intense, 더 이제 intense, 격렬해지고 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알겠죠? 그러면 the better, 더욱더 좋다라는 기분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이런 마인드가. 자, 계속 가봅시다. To challenges. 자, 여기서도요. 이것도 단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번 게 정확하게 좀 알아둘 단어인데요. 이 challenge라는 단어가 물론 도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도전인데 도전이라고 번역해서 이상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더라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데드라인이라거나 즉 마감일이라거나 아니면 packed schedules 꽉 채워져 있는 빽빽한 그런 스케줄과 같은 도전들이 이상하죠. 그래서 도전이란 말이 이상하면 사실은 어려움, 역경, 난관 정도로 번역을 하세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그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다시 이런 뭐 데드라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빽빽한 스케줄과 같은 그런 challenges, 어려움들이 됐죠? 난관들이 gear you up for action, 그 행동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해 주나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준비할 수 있게 해주나요? 이런 표현이고요. 자, gear up 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런 표현 알고 있나요? be ready for 뭔가에 대해서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 문법적으로 하나 조심할 건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이어동사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gear up 이렇게 그죠? up 하고 이렇게 부사가 뒤에 붙게 될 때는 이렇게 대명사는 항상 중간에 들어갑니다. gear up you라고 하잖아요. gear you up 이렇게요. 대명사는 항상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간다는 거. 그 행동에 대해서 준비할 게 좀 해주나요? 오히려 뭐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그죠? Are you excited? 당신은 자, 이 박진감 넘쳐지게 되나요? 흥분되어 지나요? My goals? 자, 이런 목표들에 의해서 아니면 당신은 motivated? 자, 동기부여 받나요? By stress? 이런 스트레스들에 의해서 됐나요? 자, 여기다 선생님 지금 각각 체크를 했는데 이 능수동을 물어볼 때 즉 여기다가 ing를 쓸래? pp를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 제자님들 대상 잡아서 하는지 되는지 보면 돼요. 즉 그래서 대상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흥분하게 된 거예요? 신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를 신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누구를 신나게 하다니까 ing는.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박진감 넘쳐지게 되는 거니까 excited 번역을 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동기부여 시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동기부여 받는 거니까 motivated 이렇게 해서 여기에 and를 중심으로 excited and motivated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 주의하시면서 됐죠? 자, 마무리 갑니다. If you enjoy, 만약 당신이 즐긴다면 tough challenges, 그러니까 힘든 그런 도전들, 힘든 이런 역경들을 즐긴다면 그런데 그게 어떤 역경이고 어떤 어려움들이냐 관계되면서 다시 꾸며주면서 require physical, 자 뭔가 신체적인 혹은 mental 이런 정신적인 daring, 여기서 이제 daring 원래 dare 하게 되면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기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 여러분의 신체적인 그런 혹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대담함 됐죠? bold 이런 뜻이에요. 그런 대범함,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힘든 역경들, 어려움들 혹은 도전들을 즐긴다면 you may be 여러분 아마도 뭐뭐인 겁니다. 이때 비동사는 뭐뭐이다고요. What experts call 자, 이 전문가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면 바로 stress seeker, seek이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데 또 이 what의 조건에 대해서 자, 우리 또 what은 참 빈번히 잘 나오죠. 일단 이 유튜브에서는 이제 포마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검색하면 선생님 이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는 강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조건이 좀 이렇죠.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고요.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앞에 명사는 없죠. 지금 비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는데 언뜻 보면 experts 전문가, call 부르다. 뒤에 선생님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는데요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call이란 단어는 애시당초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즉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 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어찌됐건 이게 뒤에 명사를 두 개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잘 보면
무엇을 스트레스 그런 이 추구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쫓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고 뒤에 목적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콜의 쓰임을 정확히 모르면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쓰임을 알고 있어야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즉 여러분을 스트레스 시커라고 부른다 해서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콜은 애시당초 뒤에 명사를 2개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언뜻 보면 조동사 목적어 다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 what 자리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스트레스 시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비동사의 뜻이 이다고 그 다음 다시 이때 what이 것이고요. 자, certainly 확실히 this trait 자 이러한 특징은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라는 건 여러분이 스트레스 시커라는 그 특징은 hold true. 자,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할 때 hold true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사실입니다. For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ial hopeful. 자, 이거 별표 좀 쳐놓고요. 이 학생회 회장 지금 후보자인 누구누구에게 사실입니다. 바로 은수에게, 은서네요. 은서에게 사실입니다. 인데 왜 여기다 별표냐면 우리 제자님들도 hopeful 그러면 희망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N이라고 쓰면 명사죠. 바로 후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희망하고 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 따위에 나오는 후보자, 뭐 예를 들어 동의어를 굳이 쓴다면 candidate라거나 혹은 뭐 contender 정도. 뭐 사실 이제 이게 도전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컨텐더 알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후보자라는 표현으로 여기 hopeful과 동의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hopeful 들어간 문장 5개 주고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봤을 때 희망적인이라는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후보자라는 명사로 쓰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후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특징은 즉 이 스트레스 시커라는 이 특징은 사실인데 for 누구누구에게 사실이냐. 바로 이 학생회 회장 후보자인 은서에게 사실입니다. 그녀는요, definitely, 그럼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죠. 확실히 looking forward to, 자, 우리 또 정해진 표현 나왔네요. look forward to 하게 되면 뭘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때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녀는 뭘 간절히 바라고 있냐? adventurous, 뭔가 이 adventure, 도전적이면서도, 그죠? 모험적이면서도 challenging, 자, 도전적인, 혹은 이 challenging은 힘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런 힘든 experience, 경험을 그녀는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간절히 바라다까지. 자, 이번 단에 좀 익숙치 않은 표현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초반부부터 더 비교구 구문도 좀 나왔고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